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은 33살이고 저는 30살입니다. 신혼집을 남편과 제가 똑같이 해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제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해서 37평 아파트인데 방이 3개였어요. 급한 대로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갈 계획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목표였었기에 그동안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결혼식도 검소하게 올렸습니다. 대신에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도 미루고 신혼집을 꾸미고 살림 장만하러 다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결혼식 후에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혼여행 선물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따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지도 않았었죠.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알뜰하게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까지는 최대한 목돈을 많이 모을 생각이었죠. 신혼살림도 따로 새로 장만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남편과 제 물건이 있어서 큰돈이 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둘 다 서로 좁아터진 원룸에서 생활하다 보니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이 잘 된 곳으로 운 좋게 전셋집을 구한 거였죠. 그래서 넓은 거실에 어울릴 만한 그럴싸한 소파와 거실용 무드 등과 식탁 그리고 약간의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나름 멋지게 꾸몄습니다. 꽤 그럴싸했고 신혼집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그렇게 아기자기한 신혼집을 꾸미면서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타 지역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건데 승진 가산점이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이긴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타 지역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2년만 주말 부부로 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마냥 싫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이랑 다투셨다고 하시면서 갈 곳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들렀다고 하셨는데 집을 아예 나온 사람처럼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마치 아들네 집이라서 자기 집인 양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어차피 너 혼자 있어서 방은 2개나 남아돌 테니까 나 당분간 여기 있으마. 넌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랬죠. 어머니, 아버님은 어떡하고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좀 싸우고 나와서 당분간 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야 뭐 하루 이틀 계시다가 가시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눌러 사시겠다는 말씀에 황당했어요.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혼자 사는 신혼집에 무턱대고 가방 싸들고 들어오시다니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싸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가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냥 계시기만 하면 좋을 텐데 저희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집는 겁니다. 제가 출근한 이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들을 만지는 것 같았고 특히 남편의 옷서랍의 옷들을 모두 꺼내서 다 개켜놨고요. 거실에 인테리어를 위해서 멋있게 진열해 놓은 화분과 소품들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발걸레로 사용하기 위해서 욕실 앞에 이쁘게 놓아두었던 수건도 어느새 욕실 수건거리에 걸어져 있었고요. 주방의 세간살이를 모두 다 시어머니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밥 해놓았으니까 빨리 와서 함께 밥 먹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집에 빨리 들어갔는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집안 곳곳을 헤집어 놓고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집 청소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그리고 정신사납게 저 화분들은 한쪽 벽으로 치워놓지 뭐하러 거실 중앙에 떡하니 놓았니?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참치찌개만 끓여놨다만 내일 당장에 준석이가 오는데 장 좀 봐야 하지 않니? 양념통도 이렇게 밖에다가 진열만 해놓으면 안 되고 찬장에 한 대 모아둬야 편하다.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조금 그러시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제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남편의 옷서랍을 열어 보이고는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잔소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데 생전 겪어보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잔소리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옷 갈아입어야 하니까 나가 계시라고 했더니 여자끼리 뭐 어쩐다고 시어머니를 나가 있으라고 하냐고 별스럽다고 하시면서 계속 제 옷장문과 이불장문을 열어 제끼면서 잔소리를 이어갔어요. 그러고 보니 제 옷장 안까지 다 열어보신 흔적이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가르치려는 듯이 나중에 이불 개키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이불을 정리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았으니까 좀 나가 계세요. 옷 좀 갈아입고요. 속으로는 답답했어도 최대한 웃는 낯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 하실 말씀만 계속 하셨고 저는 포기하고 얼른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씻으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욕실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신혼살림을 다 해주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 우스웠어요. 아들집이라서 엄마가 좀 신경 쓰여서 그런 거니까 모른 척해. 나 금방 도착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집이라니? 웃기네.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지. 말은 정확히 해야지. 그렇게 욕실에서 한참을 씻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왜 시어머니 생각도 하지 않니? 맨날 씻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씻어. 너랑 함께 밥 먹으려고 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서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시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집안 곳곳을 구석구석을 청소를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녁 밥상까지 차렸다면서 생색을 유난히도 내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느라 답답하셨어요? 아니다. 이것저것 네 살림살이를 정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금방 가더라.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렸었죠. 어머니, 제 물건과 제 살림인데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만지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편하게 잠시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거는 좋은데 안방 옷서랍까지 다 뒤집어 엎어서 정리한답시고 만지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니? 어머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제가 싫으니까 다음부터는 제 방에는 제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옮겨놓은 제 살림살이를 모두 다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상냥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하자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애써서 청소도 해주고 옷 정리해주고 주방 정리해줬더니 고맙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허락받으라고 하는 거니? 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속은 천불이었는데 말이죠. 난 네 시어머니다. 요새 어린 것들이 아무리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도 어른 알기를 너처럼 우습게 하는 애들은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아무튼 여긴 내 아들네 집이니 내가 뭘 하든 너한테 허락받고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신우이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어요. 너 언제 올 거니? 빨리 와라. 할 얘기가 많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 동안이나 신우이와 통화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갑작스럽게 언니 집에 가서 불편하지? 미안해. 엄마가 아버지랑 지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줘. 엄마가 자꾸 부르니까 조금 늦게라도 언니 집에 갈게. 그때 봐. 시어머니 호출에 아가씨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밤이 어둑한데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하면
자고 가겠다는 소리인데 제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할 말만 하고는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치워놓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화분의 위치를 다시 원위치로 바꿔놓고 여기저기 물건들을 다시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아버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그 밤중에 아파트 상가마트에 가서 과일과 드실 것들을 이것저것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드디어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으셨지만 아버님은 처음 오신 거였는데 참 이쁘게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어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에 들어가셔서 집에 돌아가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마다하시더군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셨어요. 나 우리 아들네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테니까 혼자서 잘 살아봐. 그러는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문을 닫고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한참을 옥신각신하면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셨어요.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좀 늦게 도착할 거라고 했고 아가씨는 곧 도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대충 새어나온 말을 종합해보면 아버님이 여기는 아들네 신혼집이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든 싸우든 하자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집에 돌아가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무슨 상관이냐고 싫다고 하시면서 집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셨어요. 아가씨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언니, 집을 참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오자마자 저희 집 거실 인테리어에 감탄을 했습니다. 아가씨가 온 것을 알고는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한참을 다투시다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버님도 따라 나오셨고요. 저는 주방에서 마실 것과 과일을 내오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괜찮으니까 잠깐만 제가 안방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더욱 큰 소리로 시부모님이 서로 싸우셨고 아가씨가 나서서 시어머니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아버님도 더 화를 많이 내셨어요. 무슨 일로 저를 싸우시는 줄 뻔히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쪽이 팔려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아 보였고요. 드디어 남편이 도착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더욱 서럽게 우시면서 아버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제대로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하고 눈치껏 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네요. 아버님이 산악회에서 만난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시어머니 주장과 그건 터무니없는 억측이다는 아버님의 주장이 팽팽하면서 끝도 없는 말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제가 잠이 들었다가 새벽쯤에 깼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대충 누워서 잠들었고 아버님은 거실 바닥에다 이불을 깔고 검정 네이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작은 방에서는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자고 있었을 거고요.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집들이 겸 했다 손치고 시부모님이 잘 화해하셔서 사이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모두들 자고 있길래 저 혼자 집을 나서서 마트에서 다시 장을 봤어요. 요리는 잘 하지 못해서 그냥 고기만 많이 샀어요. 장을 봐서 돌아온 시각이 점심때가 다 되었던지라 다들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가씨랑 함께 사온 고기를 굽고 싸움을 해서 식사를 잘 마쳤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가시려나 했는데 다들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냉정한 기류 속에 갇혀서 숨이 막힐 듯 했었죠. 아버님은 아들네 신혼집에 오래 있으면 민폐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갈 생각이셨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셨죠.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눌러서 사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호학김에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태평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하셔서 그런 건데 설마 하니 여기에서 사시겠다는 건 아니겠지.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고집이 조금 걱정이 되었는지 아가씨에게 물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아가씨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올케 언니, 엄마랑 아버지랑 지금 심각하게 다투셔서 그런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 좀 해줘요. 엄마가 당분간 아버지랑 죽어도 한 집에 못 있겠다고 하시니까 언니가 정 불편하면 엄마 마음 풀어줄 때까지 엄마 집에 가서 저랑 당분간 함께 지내는 건 어때요? 라고 아주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가씨, 지금 농담하는 거죠? 제가 제 집을 놔두고 왜 시댁집에 들어가 살아요? 말이라도 참.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불편해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빠도 없는 집에 잠시 동안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한 공간에 계셔야 좀 더 두 분 사이가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는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를 평생 모시고 살 건 아니죠? 막말로 엄마가 오빠 집에 산발적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언니가 무슨 수로 싫다고 할 건데요? 두 분이 사이가 좋아야 언니도 좋은 거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싸우든 말든 하실 일이지. 제가 왜 직장 가까운 내 신혼집을 놔두고 두 분이 함께 있도록 내 신혼집을 내어주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제가 그랬었죠. 아가씨, 두 분 사이좋게 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네요. 라고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일단 오빠 생각을 물어볼게요. 언니만 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잠깐 동안만 생각해주면 안 돼요? 라고 때를 쓰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는 듯 싶더니 어이없게도 남편도 며칠 동안만이라도 두 분이 화해하시도록 우리 신혼집을 잠깐 내어드리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만 시댁집에서 출퇴근하면 되는데 조금만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시댁집은 제 직장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동안만이라 하더라도 옷가지며 챙길 물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가 막혔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두 분이서 지금 이혼하네 마네 하는 와중에 쉽게 화해를 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아예 제 신혼집을 뺏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남편과의 둘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며놓은 신혼집에 굳이 들어와서 엉덩이 붙이고 나가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신우에게 말했어요. 배려라고 했어요?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새 식구는 배려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싫으니까 아가씨도 두 분 모시고 돌아가세요. 언니, 매정하게 해도 너무하네.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내 동생이 하는 말을 꼭 그렇게 꼬아서 들어야겠어? 그래서 부탁하는 거잖아. 어차피 나도 없이 너 혼자만 지내는 집인데 네가 정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불편하면 잠시 내 동생이랑 함께 지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래,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아예 새 식구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 너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니? 그랬더니 듣고 있던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만하고요. 그럼 엄마 아빠랑 당분간 오빠 집에서 지내실 테니까 언니가 불편해도 알아서 해요. 라고 하면서 휑 하니 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남편도 없는 집에 시부모 모시고 살라는 말이더군요. 그러는 신우이보다도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더욱 실망을 했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보기엔 네가 엄마 잔소리와 두 분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는 것보단 두 분이 서로 사이 좋아지도록 분위기도 맞춰주고 이래저래 좋겠구만. 저는 그런 남편이 더욱 경멸스럽고 싫었어요. 그리고 정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우린 아직 신혼인데 이만한 일로도 네가 내 방패막이가 못 되어주고 오히려 나를 실망시키니? 뻔하네. 걱정 마. 네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게 너랑 나랑 찢어지면 되겠네. 뭐? 이만한 일로 벌써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니? 라고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제 짐을 조용히 챙겼더니 남편이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붙잡길래 그랬어요. 나는 너랑 참 안 맞는 것 같다.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다시 찾아봐라. 하고서 바로 제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냉정한 모습으로 나와버리자 그때서야 남편이 쩔레쩔레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식구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인데 잘 풀고 놀다가 와라. 저는 그냥 이런 웃긴 짬뽕 같은 남자랑 앞으로 함께 살 자신이 없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친정아버지 공장에서 쓰던 용달차를 몰고 와서 보란듯이 제 짐을 다 빼서 실어 날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아버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싸우셔서 잠시 동안만 이 집에 사신다고 하니까 제 딸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켜드린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 분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세부적인 문제는 나와 의논하고 앞으로는 내 딸은 만나지 말게. 그때서야 남편은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면서도 왜 그만한 일로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하냐고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그냥 대꾸도 하기 싫어서 제 물건만 꼼꼼히 챙겨서 다 실었습니다. 덩치가 큰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과 소파 등의 자잘한 것들은 현금으로 쳐서 제했습니다. 제 개인 물품만 챙기면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경제권은 제가 다 쥐고 있어서 줄 건 주고 나눌 건 나누고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함께 제 신혼집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제가 머물고 있는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렇다 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선택한 대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남자랑 살기가 싫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못 믿어온 남자랑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저런 배려 없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아웅다웅 해야 하는 부담감을 또 안아야 하는 거죠. 제가 왜 짐을 싸들고 나와 했는지 충분히 남편 이해한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뻔한 결혼 생활은 이어가고 싶지 않네요.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동년배로서 또는 미래의 결혼 계획이 있는 분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한번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쉽게 헤어지기보다는 용서하거나 감싸주고 그 정도는 눈 감아주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 맘이 이끄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